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적응도 안 되고 그럴 텐데, 제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일선의 개별적 민원을 처리할 권한은 없어요. 국가적 과제나 아니면 국가 정책에 관한 부분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권한을 가지고 재량을 행사하겠지만, 어디 구청의 민원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뭘 하면 저를 직권남용이라고 우리 검찰이 잡아갈지도 몰라요. 각 기관의 이제 권한들이라고 하는 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다 막 온 세상 문제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말씀들은 어차피 이게 국가 민원, 국가에 대한 온갖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 자리에서 저한테 특별히 얘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바뀔 것 같지는 대체적으로 않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오면 해수부를 왜 부산으로 가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나 모르겠네요. 에? 부산에서만 돼서 가요. 그리고 뭐를? 대통령실을요 세종으로 옮겨주세요. 그러게 그런 얘기를 하면 제 소관이니까 뭐라고 말이라도 할 텐데. 네. 세종으로 언제 갈 거냐? 자, 최대한 빨리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세종으로 이제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실제로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해야 되는데, 세종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문제는 완전히 이전하는 거는 그거는 헌법 개정 문제라서 제가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행정 수도로 충청을 행정 수도로 만들자, 충청으로 이전하자, 즉 세종으로 이전하자 문제는 꽤 오래된 의제라서 저는 가급적 그 오래된 약속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또 헌법에 관습 헌법이다 그래서 지금 위헌 판결까지 받은 상태라서 그걸 또 마음대로 어기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제2집무실을 짓는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에서 근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라고 하고, 또 국회의사당을 세종의 의사당을 짓자, 뭐 그것도 그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건 좀 속도를 저희가 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말한 거는 지키니까 너무 혹시 어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완전히 옮겨올 수 있냐, 완전히 와라, 이거는 그건 헌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최종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들 이전 문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쨌든 많이 약속된 대로 해야 될 텐데,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문제는 우리 충청, 대전, 세종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내가 다 가지면 좋죠. 다 가지면 좋지만 충청권이 행정수도 이전에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뭐 굳이 따지자면 서울은 뭐 많이 가졌으니까 이거 하나도 좀 많이 가졌으니까 뭐 이 정도는 내놔도 되지라는 건 또 여러분의 생각이고, 서울 시민들이나 수도권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거 왜 충청도로 보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충청도나 대전, 세종 시민들, 도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 대전 충청으로 오기로 한 걸 왜 부산으로 보내는데 다 우리한테로 보내야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요. 뭐 역시 이것도 뭐 전혀 부당한 생각은 아닙니다. 한 번 결정했으니까 절대로 딴 데로 보내면 안 되고 무조건 우리한테로 다 해야 돼,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청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데 행정수도를 통째로 부산으로 옮기는 건 못하더라도
그 중에 진짜 필요한 해수부 한 개 옮기는 거를 그거 안 된다고 저렇게 하면 그쪽은 또 섭섭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모든 문제는 상대적이어서 우리 입장도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이어서 다 자기 이익만, 자기 뜻대로만 할 수 없는 게 세상이죠.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국가기관 이전 문제도 뭐 대체로는 다 충청, 세종으로 오니까 그 중에 정말로 해수부는 부산이 제일 영향이 크잖아요. 여기서는 100 정도의 혜택이 있다면 부산은 1000 정도의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부산은 행정기관 한 개도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연결 좀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뭐 안 된다고 누가 1인 시위하고 있다 해서 내가 오늘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나가다 한번 만나볼까 생각 중이데 근데 뭐 또 그 입장에 또 그렇게 해야 될 입장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 어떻게 내가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인천 지역구 사람인데 인천에서는 왜 가는 김에 인천으로 가야지 왜 부산으로 가냐? 그런 분도 계세요. 대전으로 갈 때는 뭐 가는 거 제가 어쩔 수 없었지만 옮긴다면 인천으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라고 제가 인천 시민들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가능하면 같이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세 분도 무지하게 섭섭하실 텐데 말이라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떻게? 왜요? 해수부 옮기면 손해본다 본인이. 갑자기 또 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당선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말씀하세요. 딸 셋 둔 53세의 가장입니다. 대전에서 태어나서 해수부 이전에 관계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귀여를 해서 해수부의 귀여 정책에 대출을 받아서 보령으로 가서 낚시업이라는 어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책위원회 남으신 분이 20명인데 그런 어선이 180척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외면하고 저희들끼리만 뭉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20명인데 기본 3억씩 빚을 지고 있는데 대책 없이 장사를 못하게 정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저 뱃놈입니다. 뱃놈이라 자신 있습니다. 갚을 수 있어요. 아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잠재적 채무자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악성 채무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악성 채무자가 안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그동안 한 30년 고생시켰는데 더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시작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벼랑 끝에 지금 서 있습니다. 뛰어내리기 직전입니다. 잠재적인 채무자를 도와주는 게 채무 파산 회생보다 훨씬 좋은 정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 말씀 들어주셔서 할 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절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보여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수부의 정책 변경 때문에 엄청나게 빚을 지게 되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아니 죄송하지만 자, 이제 마이크를 거기까지만 그렇게 서로 뺏으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 그만 마이크는 협조해 주시면 그만.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행 요원에게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던 말씀을 마저 드리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듣는데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뭐 그럼 밤새도 제 임기 내내 들어도 다 못할 거예요. 예? 밤새고 싶다고요? 예, 저는 못해요. 바빠서. 어쨌든 드리던 말씀 마저 드리면 어쨌든 국가기관 이전 문제는 이 해수부 이전 문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부산으로서는 4월이 걸린 생존의 문제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여러분 개인은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원을 배분할 때도 내가 이거 쉽게 말 100원밖에 없는데 이거를 첫째한테 피아노를 가르칠까 둘째한테 태권도를 가르칠까 이런 거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째는 피아노에 별로 소질이 없어요. 학원을 싶어하는데 아무리 해도 도저히 소질이 없어요. 근데 둘째는 태권도에 엄청난 소질이 있어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어디다가 해야 돼요? 둘째한테 해야지.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근데 예를 들어 국가기관 이전 문제도 뭐 가능한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효율적이긴 한데 또 여기 선택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북곡 항로 개척 문제라든지 또는 항만도시, 항만업 육성이라든지 또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정말로 어려운 특수한 상황. 그런데 이게 해수부 이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대전, 세종 여기 있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해를 구하고 좀 비판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대전, 세종, 충청에 뭐 엄청 손해보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또 필요한 정책들은 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쉬움이 빨리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쉬운 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일부러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제 대전, 세종, 충청의 주요 현안들도 한번 챙겨보고 또 이런 기회에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또 그냥 뜬금없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뭐 마이크 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걸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민주주의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토론을 안 해요. 논쟁을 해야 됩니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걸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원래는 뭐 학교 다닐 때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도 토론이 기본인데 맨날 멱살 잡고 싸우기부터 먼저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도 아주 혐오하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 생활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나라 운명을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외면해요. 정치하면 딱 떠오르는 게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저질스럽고 막 뇌물이나 받고 막 이런 게 먼저 떠오르니까 다 외면하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나쁜 의도를 가진 반칙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인 사람들이 또 우세를 점하는 이 비정상적인 정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근본적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이 저는 국민들이 공통의 의제를 놓고 토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멱살 잡고 싸울 게 아니고 토론해서 합리적 결론에 동의하고 또 양보하고 이걸 일상적으로 좀 우리가 해놔야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정치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보기에 따라서 뭐 아마 누가 그럴 겁니다. 대통령이 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기 저 멀리 가가지고 저 많은 사람 모아놓고 저 아까운 시간 쓰면서 저 그냥 뭐 민원 서류로 받으면 될 일을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조차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을 또 해보고 또 연습도 해보고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의견 내고 또 자기가 주장하고 관철하고 싶었던 것도 저 상대방 얘기를 보니까 이런 타당한 면도 있네 라고 하면서 또 양보하고 후퇴하고 이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매우 난삽한 아쉬움이 있긴 한데 저분이 아까부터 계속 저러시던데 우리 저분의 1분 이내 말씀만 듣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1분. 딱 1분. 네. 네, 1분 만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뵙기 위해 찾아온 주민 김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러 이 자리까지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들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전 충청 지역이 바로 과학특구 지역이고 과학기술 정책을 활용하여서 억울함이 없는 나라 만드는 기발하고 신명한 국책사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한 13년 정도 연구했고요. 그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대전 특구 그 과학자들이 이 먹거리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미래 산업, AI 이런 거 다 해결될 수 있는 아주 기발하고 신명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또 에이펙 경주 실행되기 전에 반드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리하십시오. 지금까지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 함께했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로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